예, 안녕하세요. 차트 기술자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이거는 차트를 거꾸로 놓은 겁니다. 예, 공매도 세력이 됐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보시면 여기 캔들 영역 채우기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속성을 클릭하면 거꾸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20일 위로 올라왔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같은 저희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는. 예, 그러나 공매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볼벤을 뚫고 올라올 때마다 공매도를 때리면 이렇게 조정이나 눌림이 나왔을 때 공매도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자, 여기서 계속 공매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매수대가 들어오는 거죠. 예. 누군가 계속 팔아줘야지 내가 돈을 버는데, 공매도인 내가 돈을 버는 건데 계속 여기서 누군가가 계속 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날 8월 6일 일정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가격대를 계속 깨야 되는데 안 깨는 거죠. 예. 공매도 세력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지. 예, 차트를 거꾸로 놨으니까 공매도 세력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매도는 빨리 주식을 빌려준 사람한테 갚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나하고 주식을 빌려준 사람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상승하려고 하는 세력한테 합의에 대한 돈을 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놓고 보시면 좀 볼까요? 예, 이게 공매도 추입니다. 화면 번호 0142번이죠. 예. 여기서부터는 계속 공매도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점을 뚫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매도 떨어지는 거에 돈을 버는 제가 입장이라면, 자, 그런데 12,650원을 계속 위로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14,000원, 만원 막 이렇게까지 해야지 내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 공매도의 입장에서 이거 되게 어려워요, 사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들은 계속 여기서 보시죠. 예, 일단 7월 31일이라고 8월 1일이라고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8월 16일 날 볼까요? 예, 이날이 되겠죠. 공매도 수량이 요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를 보실까요? 8월 이게 10%대가 있었는데 7월 29일 요 날이 되겠네요. 예, 7월 여기서부터는 공매도 세력이 확 움직입니다. 보셨죠? 예, 똑같죠? 자, 그런데 자, 이거를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겁니다. 더 이상. 예, 그러면 여기 때부터는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이 더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자, 위로 더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더 치고 이렇게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안 가는 겁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 저가 매수세들이 계속 유입이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니까 공매도 세력은 숏커버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빨리 자기가 빌려 받았던 돈들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이 주식을 계속 돌려주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양봉이 생기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다가 22평 위로 올라오면 이제 공매도 세력은 대차 상환을 모두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공매도를 이용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확 올라갔죠? 그러면 공매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누군가가 사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은 당연히 많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공매도 세력이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면 좀 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공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볼벤이 내려갔다가 옆으로 깃다가 투매가 이렇게 나올 때, 투매가 나올 때 저는 항상 산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살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투매가 나올 때 사게 되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사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눌림이 올 때까지는 수익 구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합의가 된 공매도라면 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매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상승하려고 하는 황소 세력하고 황소 형님하고, 그리고 떨어지려고 하는 공매도 세력하고 합의점이 이루어지면, 예, 어느 가격에 올라오면 그 상승을 시켜줬던 그 세력 형님이 가격한테 어느 정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눌림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찾고요. 자,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 이제 입장을 다르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두 번 다시 클릭한 다음에 이제는 거꾸로 보기를 해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지점을 계속 깨지 않습니다. 예, 이 지점을 깨지 않고 공매도 비율이 확 늘었어요. 그런데 이 지점을 계속 깨지 않았어요. 즉, 이 저가 매수세가 계속 물량을 받쳤다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 세력은 상환을 합니다. 한 번 상환하고, 두 번 상환하고, 세 번 상환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올라왔을 때 또 여기 내려오면, 예, 여기서 또 다시 상환하고. 자,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 이제는 좀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되게 어려운 이론이에요. 예, 그런데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상황은 그 내용은 맞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 일정한 주가가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 근데 공매 비중이 계속 엄청나게 늘었다. 그런데 이걸 깨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공매도 세력은 여기서 손실을 보느냐?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합의점이 된 그 곳에서 이 사람들은 그 물량을 이렇게 끌어올려 줍니다. 예, 자기들은 그러니까 공매 세력은 50%의 수익을, 50%에 대한, 자기 물량의 50%에 대한 수익을 취합니다. 즉, 이렇게 떨어질 때 자기 물량이 올라가면 또다시 공매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해. 그러면 나는 그 물량을 갖다 팔 수가 있잖아요. 공매 세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가 가능하겠죠. 그럼 이렇게 올라오면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기가 총 가진 물량의 50%, 절반 가격은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절반 가격은 이 정도가 됩니다. 예, 여기서 10%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올라왔을 때 물타기가 들어갔죠. 공매도 세력 입장이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물량의 50%인 그 물량을 다 덜어내는 겁니다. 예, 다 덜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대차를 할 수 있는 그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물량을 던져줄 때마다 나는 그 물량을 사서 다시 공매 그 대차하신 사람들한테 그거를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매 세력도 이 50%에 대한 자기 그 물량에 대한 50%에 대한 수익금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해되셨어요? 예,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자기 물량에 대한 50%를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합의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합의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예, 이렇게 올라올 때 공매도 세력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또 눌림이 왔잖아요. 예, 그 이평을 지금 꼬여져 있기 때문에 이평을 다시 다 정배열로 다 바꾸려면, 예, 눌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야, 너네들 공매도 줬대 봐라 하면서 대차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물량을 받아서 던져주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림이 왔을 때 이 공매 세력들은 다시 그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던지는 사람들의 물량을 다시 받아서 수익금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의 세력은 어느 정확한 지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의 세력은 눌림이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공매 세력도 수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자, 이렇게 내려온 이 지점에서 그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세력 형님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매도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공매 세력이 받아가지고 상환을 합니다. 모두
그 공매 세력이 그 뭐냐 대차 잔고가 100%였다면 여기서 50%를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눌림이 왔을 때 50%를 다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의 물량은 떨어진 주가만큼 끌어올리면 그 상승하려고 하는 세력 형님한테도 좋게 보일 것이고, 어느 정도 그 공매 세력과 상승하려고 하는 황소 세력 형님한테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는 계속 눌림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매 세력들한테 그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이제는 이렇게 꼭대기 이런 부분에서는 세력 형님, 황소 형님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력 형님도 팔기 시작하죠. 공매 세력은 신났다 생각하고서 대차 잔고가 늘면 늘 때마다 계속 물량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합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주가는 상승하는 거는 이렇게 눌림을 주면서 공매 세력과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거고, 이렇게 되고요. 폭락하는 것은 이렇게 쭉 끌어올렸다가 훅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 끌어올렸던 황소 세력 형님도 파셔야 되잖아요, 물량을. 그리고 공매 세력도 거기서 또 같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 세력과 그 상승하려던 세력 형님이 같이 합세를 하면 무섭게 떨어지는 게 매도 포지션입니다. 즉 풋이죠. 풋들이 완전히 기가 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할 때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눌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개미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자 보세요. 떨어지는 것은 여기 옆에 갔다가 바로 내려가지만, 올라가는 것은 꼭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놓고 본다면 상승은요, 항상 이렇게 눌림을 주면서 공매 세력과 합의점을 만들어 주고 공매 세력이 다시 주가를 요 정도 끌어올립니다.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수익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황소 세력 형님이 이제 팔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제 팔기 시작하면 이제 황소 세력도 팔기 시작하고 공매 세력도 등장하게 되면 공매 세력은 크게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맞는 거죠. 자, 상승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1파, 2파, 3파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파동 이론을 공부하면서 공매 세력하고 같이 결부를 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공매 세력도 수익이 되고, 그리고 그 황소 세력 형님도 수익이 되는 겁니다.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눌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런 눌림자리에서 대기 매수세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이럴 거고 다시 올라오겠지. 주식은 다시 올라가기로 돼 있어. 아직 파동이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공매 세력과 그 황소 세력 형님이 이제 팔기 시작한다고 하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오지도 못하고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1, 2, 3파가 나오는 거죠. 공매 세력과 합의점을 만든 이 지점, 이 고점,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그 세력 형님의 매도하고 공매 세력의 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파동 이론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매수 포지션, 그 위치는 어디인가? 이렇게 가격이 깨지지 않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공매량이 확 늘었을 때, 그리고서 거기서 이평에서 와리가리가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매수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공매 세력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 28,600원에서 예,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서 공매 세력이 확 늘었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 황소 세력 형님하고 공매 세력 형님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런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야, 어느 정도 위치에 내려가면 너 정도 어느 정도 수익을 구조해. 근데 대신 그때서부터 나도 물량을 모아 가야 되니까 너도 그때서부터는 내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어느 정도 상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 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좀 힘들고 이거를 이해하시는 것도 대단하신 거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매가 자, 보세요. 이 종목 말고요. 예, 9일 제재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수 있어요. 공매 세력이 이 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합의가 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합의가 됐죠.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죠. 예. 그러다가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좋은 예는 이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10만 주 정도 이렇게 공매 대금이 자, 이렇게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아닌데. 네, 7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2억 정도가 공매도가 들어왔어요. 자, 근데 공매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고 이렇게 합의점이 된 이런 구간이 왔어요. 이 자리가 8월 30일이면 이때 맞죠? 예, 이게 합의가 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볼펜이 수축하고 그 이평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공매도 세력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지가 않는 겁니다. 예,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림만 이해하세요. 그림만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여기서 확 늘었죠. 예, 여기서 확 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이 사람들이 공매했던 사람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 이러면 좀 이해가 쉬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렇게 공매 세력이 확 늘었다가 이평에서 와리가 되는 구간, 그리고 일정한 가격을 지켜주는 구간. 자, 이런 구간들은 일정한 가격을 지켜주면서 공매 세력이 확 늘었다가 확 줄어드는 예,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관심도 벗어나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요거는 상승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는 상승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 공매 세력이 얼마 먹든 말든 그거는 중요치 않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개미 군단이 광기에 일으켜가지고 위로 쏘아버린다. 예, 그러면 공매 세력도 이제서부터는 예, 쇼 커버링이 되면서 같이 매수하게 되는 거죠. 대차 생활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력 형님도 그때는 동참하게 된다면, 강하게 끌어올리게 된다면 그때 그 공매 세력들은 그 세력 형님이 팔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예, 공매 세력이 확 이렇게 늘겠죠. 지금은 확 늘지 않았네요. 예, 확 늘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거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